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인재영입위원장 직접 맡겠다. 전임 이철규와 공동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인재영입을 위해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만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을 위해 전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는 건 실무 단계부터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인재영입은 비대위 성공의 10중 8구일 만큼 중요한 문제다. 비대위원들에게 모두가 인재영입위원이라는 자세로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임명이 되자마자 과거에 했던 발언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발언들로 문매를 맞고 자진 사퇴를 한 사람까지 있는데, 이 정도 인사검증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한다? 참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좋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모였습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만 해도 몇 명입니까? 더군다나 이철규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대표적인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재영입위원장을 한다. 역시나 수준 이하의 인물들만 영입을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겠다라는 의사의 표명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 다음 기사. 국민의힘 이재명 습격 용의자 동명 탈당원은 있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제 흉기를 휘두른 남성, 과거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이다라고 밝혔죠.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 피의자와 동명인 인물이 2020년에 탈당한 기록은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다.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이다. 양극단의 혐오 정치가 불러온 사건이다.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당원 확인 여부는 정당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다. 혐오 정치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했죠. 제1야당 대표를 마치 범죄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동명이인이 재작년에 탈당을 한 기록은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불분명하다. 글쎄요. 정당 가입을 할 때 주소지를 안 적게 돼 있습니까? 적어도 상세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정도는 파악이 될 텐데 권리당원이었다면은 너무하네요. 이 정도면은 진위를 가릴 의지조차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은폐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 진상을 밝히려면 범행의 동기를 파악을 해야죠. 그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오랜 당원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협조를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적을 오랜 기간 갖고 있었던, 몸을 담고 있던 당원이 맞느냐, 그것만 확인을 해달라는 건데 그것조차 협조를 안 해주면서 뭐 양극단의 정치다, 혐오 정치다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된다.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 참 국민의힘 이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다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대책기구 구성, 음모론, 법적 대응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주시하고 후속 조치 대비를 위해서 당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밝혔죠.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는 종편 등에서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책기구를 통해서 법적,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다. 관련된 유튜브 당사자들은 신속히 발언 영상을 내리는 게 우선이다라며 경고를 했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성이 될 것이고 이 기구는 수사 상황과 보도 등 2차 가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테러 사건은 굉장히 엄중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당국에서 밝혀져야 한다. 테러 동기와 목적, 피의자의 정치 행적 등 이런 부분이 다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판단이 옳죠. 지금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2차 가해자들, 가짜뉴스 살포자들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작극이다.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쇼를 하는 거다. 여러분 부위를 보세요. 세상에 경동맥을 찌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동맥을 피해서 경정맥을 찔러라. 이렇게까지 주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불의의 습격을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조롱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가짜뉴스,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이재명 중환자실서 이틀째 회복치료, 가족 외 면회 불가. 부산 방문 일정 중에 6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째 회복치료를 받고 있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서 2시간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문안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아예 안 되고요. 때문에 당 지도부도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면회는 사절하고 가능할 때 면회를 해달라라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밝혔고요. 지도부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면회를 추진하고 한치의 빈틈없이 당무를 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가족분들 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회복 중이시라고 하니까 빠른 쾌유를 정말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열상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민주당 지도부 얘기처럼. 근데 열상은 단순히 피부가 찢어진 것도 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상이 아니죠. 날카로운 얘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거기 때문에 이건 자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상이라고 기사가 났어야 되는데 열상이라고 나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기자분들. 특정 단어 하나에 뜻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게 되는 게 기사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자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을 합니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아마 다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자강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